87세 신경과 의사가 전하는 나이보다 중요한 뇌 건강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평생 뇌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십니다. 이것도 세월 탓이겠지 하며 체념하시곤 하죠. 하지만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뇌 건강에 있어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야 라는 흔한 오해. 정말 그럴까요? 진료실에서 70대, 80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는 선생님,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물건 둔 곳도 깜빡하고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의학을 배우던 시절에는 성인의 뇌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뇌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우리는 뇌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잠재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뇌 훈련을 멈추는 순간, 뇌는 정말로 그 명령에 따라 멈추기 시작합니다. 뇌.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실제 사례들이 증명하는 진실. 제 주장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례 1. 최할머니, 84세. 초기 인지장애. 남편과 사별 후 10년간 홀로 댁에서만 생활하시던 최할머니는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약물 처방과 함께 앉아서 할 수 있는 뇌 활성화 프로그램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15분 단어 카드 게임, 간단한 암산, 과거 즐겨 하시던 뜨개질, 그리고 손녀와의 규칙적인 전화 통화였죠. 3개월 후, 할머니의 인지 기능 점수는 놀랍게 향상되었고, 6개월 뒤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약물 없이 오직 뇌 사용만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사례 2. 이 할아버지, 92세.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 평생 농사를 지으신 이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2가지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도록 권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 사용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달력 거꾸로 읽기 등 간단하지만 낯선 활동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며 더 복잡한 도전을 즐기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줄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20%나 향상되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 2주간 특별한 뇌 훈련을 시킨 결과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년 젊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연구는 뇌가 나이와 무관하게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뇌졸중 후 마비되었던 팔다리 기능을 상상훈련과 거울 치료 등으로 회복한 78세 박 할아버지,
우울증 치료를 위해 피아노를 배워 쇼팽을 연주하게 된 80세 장할머니, 스마트폰을 배워 인기 요리 블로거가 된 79세 김 할아버지 등 뇌의 놀라운 회복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4가지 황금 열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뇌를 계속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4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하기. 뇌는 익숙한 것보다 낯선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듭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글씨를 써보거나,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하는 등 일상의 작은 새로움을 더해보세요. 꾸준히 반복하기. 한번 만들어진 신경 연결망은 반복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점차 자동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충분한 휴식 취하기.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합니다. 질 좋은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뇌 발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반면, 즐거움이나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학습과 기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은 단순 문제 해결보다 뇌에 더 강력한 긍정적 자극을 줍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 5가지. 위의 4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고 저 또한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서, 논리적인 정보 전달 위주의 글보다는 동화나 소설, SF 등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뇌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며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하루 15분. 낯선 환경에서의 활동.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일상보다는 가끔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활동해보세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활기찬 유산소 운동.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비드네프,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나는 뇌의 비료 분비를 촉진하여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소리내어 하는 긍정적 자기대화.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거야 와 같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뇌는 듣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중요한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 스트레스는 뇌의 적입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선택이 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후배 의사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기며 때로는 새로운 수술 기법을 익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비교적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은퇴 후 모든 지적 활동을 멈추고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동료 의사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뇌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뇌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되뇌면 뇌는 정말로 늙어가지만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라고 마음먹으면 뇌는 젊음의 패턴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분명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뇌를 젊게 만드는 여정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